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와, 박태웅의 AI 강의 책 새로 내신 거. 예. 12쇄를 찍으셨다고요? 네, 25,000부 찍었습니다. 아, 얼굴에 아주 그냥 화색이 네. 좋습니다. 이 책 낸 후에 방송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고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A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렇죠.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강연해 보시면 AI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가서 강연을 하면요. 한 90분 하거든요. 예, 예. 한 명도 안 졸아요. 아. 그리고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질문하라 그러면 30명이 손 들어요. 그리고 강연 끝나고 나올 때 한 10명이 따라 나옵니다. 질문 더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아이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목마른 게 많은 게 예. 얘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듣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 제가 통계를 봤는데 얼마 전에 10년 전에 핸드폰 보유 비율이 한 50% 정도라고요. 스마트폰 보유 예. 비율이 네네. 한 50% 정도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노인들도 다 스마트폰 쓰신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투지폰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차라리 굶으면 굶지 전화기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AI도 그럼 10년 뒤에 AI를 사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10년까지 안 갑니다. 안 제가 갑니까? 전망하건대 음. 내년 말까지 되면요. 네.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의 90% 이상이 AI에 관련된 걸 겁니다. AI API를 쓰기라도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큰일 났네. 네. 저도 큰일 났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고 쓰는 거예요. 예. 그냥 쓰는데 그 안에 AI 기술이 적용돼 있는. 아, 그렇다. 네. 하긴 저희들이 텔레비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다 알지는 그렇죠,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버튼 스마트폰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네, 수 네, 있고. 네. 근데 그만큼 AI 기반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광고 가기 전에 오늘 예. 할 이야기만 잠깐 네. 짚어놓고 갈 것 같아요. 헐리우드가 파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 방송인, 노조가 다 파업하는데 지금 80일이 넘었다고요? 예, 80일 넘었어요. 이게 배우하고 작가가 동시에 파업한 게 1960년 이래 처음. 그러니까 63년 만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배우에 AI가 있다. 그렇죠. 어떤 얘기입니까? 아, 잠깐 뭐 한 1분 정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인공지능하고 컴퓨터로 만든 얼굴 음성으로 배우를 대체하지 마라. 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메이저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이 AI 사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가져왔다. 네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배우조합 수석 협상가 덩컨 크랩트리 아일랜드라는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그 획기적인 제안이 너무 좀 황당하던데 네, 획기적인 제안이 뭐냐면 예.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예. 연기자를 세세히 촬영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그 소유권은 회사가 갖고 예.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동의나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배우라면 네. 저를 하루 동안 일당을 주고 빌려서 예. 뭐 밥도 먹게 하고 뭐 그렇죠. 하게 다양한 동작을 예. 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뭐 야구하는 영화에서는 야구 선수로, 그렇죠. 축구하는 영화에서는 예. 축구 선수로, 로맨스 영화에서는 로맨스의 주인공은 안 되나? 하여튼간에 주로 단역. 단역으로 예. 아, 그렇게 하겠다. 네네. 더 이상 돈 지급하지 않고. 그렇죠.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은 박태웅 특수통과 AI 배우, AI 작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의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AI 배우, AI 작가 안 된다. 네네. 라는 요구를 걸고 지금 60여 년 만에 공동 파업을 80여일째 이어가고 있다. 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쪽 제작자 측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그 일당만 그 아바타의 원본이 됐던 사람한테는 하루 일당 주고 아바타 예. 만들어서 쫙 쓰겠다.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아니 이러면 진짜 제작자 입장에서는 전기만 꽂으면 그냥 배우가 팽팽 돌아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 그 사람이 단역일 때 찍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스타가 됐어요. 어.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브래드 피트도 단역으로 출발해갖고 대스타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단역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대스타가 돼버렸는데 이 사람의 디지털 아바타는 소유권이 스튜디오에 가 있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영화가 원본 실제 액팅 영화, 아바타 액팅 영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라나? 예, 이게 그러니까 룰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비슷한 블랙미러라고 시리즈물이 하나 있는데 SF. 네네. 그 시즌 6 1편이 존은 끔찍해라고 존이스 어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 아바타 배우가 예. 원본 배우의 뜻과 무관하게 원본 배우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아주 끔찍한 뭐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 원본 배우 셀마 헤이역이 그렇죠.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소유권은 제작사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큰일인데요? 예. 이거 배우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날 만한데요? 들고 일어나면 합니다. 이제 파업의 주 이유가 이게 전부는 아닌데요. 네네. OTT하고도 관련돼 있고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작가들도 또 파업한 이유가 배우들과는 또 좀 달리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배우 작가 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작가 9,000명이 서명한 공동 성명을 오픈 AI, 알파벳, 메타, IBM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보냈어요. 네. 작가들이 이제 생성 AI 기술들이 작가들의 언어, 이야기, 스타일, 아이디어를 흉내내고 그대로 되뇌이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권의 책, 논문, 에세이, 시작품들이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의 먹이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본이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원본은 그렇죠. 지금 작가들이 쓴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AI가 자 속편 써주세요 그러면 AI가 막 써. 그게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언어에 관한 모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 이걸 이어서 써보라고 하면 잘 쓰고요. 예. 굉장히 성공한 시리즈물이 있잖아요. 네네. 몇 가지 집어넣은 다음에 이 스타일로 쓰죠 하면 써줍니다. 그 검증할 방법이 있나요? AI가 쓴 건지 인간이 실제로 쓴 건지? 며칠 전에 그 거대 언어 모델로 거대 언어 모델이 쓴 글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거 아닌가를 시도하던 걸 접었습니다. AI가 쓴 글인지를 검증할 수 있느냐? 찾아낸 확률이 26.4%. 20%. 26.4%. 그러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럼 오지선다에서 하나 정답 맞출 확률이잖아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냥 그래서 3번 쭉 쓰면 맞추는 거나 AI가 맞추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네. 그래서 못 맞춘다 하고 접었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네네. 현재 기술로는. 예. 그러면은 이게 그냥 AI가 쓴 글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못 한다면 이건 AI가 쓴 글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유럽연합 그 인공지능 관련 법에서 제일 앞서 있는데요. 네. 지금 그 투표 중이에요. 올해 말까지 이제 최종 수립한다,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초안에 이제 작년 말에 거대 언어 모델 챗GPT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올 초에 그 초안에다가 이 생성형 언어 모델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거기 보면 네. 컨텐츠가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밝혀야 한다. 네. 이건 AI가 쓴 거다. 네. 그리고 불법 컨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모델을 설계해야 된다. 학습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요약을 게시해야 한다. 아. 이런 거를 초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뭐 하기는 그 거대 언어 모델 AI를 만들려면 GPT, 제너레이티브 해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그 샘플 그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고 그 데이터의 출처, 예. 저작자가 누구인지 예. 이 저작권법 문제는 그래서 저작자에게 그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 AI를 생성할 때부터 초기부터 정리를 하고 생성을 시켜라. 네가 밝혀라. 네가 밝히고 네.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을 해라. 예. 진짜 거기에 이렇게 초기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저작권자가 예.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선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없던 일이라서 그런데요. 예. 그 챗GPT만 해도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 82% 정도가 웹에서 긁어온 겁니다. 아, 그래도 되는 건가? 그게 맥락 내사용이라는 그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어요. 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비록 인터넷에 내가 뭘 쓴 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아무나 보라고 올렸다 하더라도 네. 가령 내가 그 3D 디자이너라고 쳐요. 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내 작품들을 계속 인터넷에 올려왔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 그 개발 회사에서 말만 하면 3D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의 작품을 쓴다는 거를 사전에 알았더라도 네. 내가 그렇게 쓰라고 올렸을까? 허용했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게 맥락 내사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맥락을 벗어나서는 쓰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 학습의 상당 부분이 맥락 내사용이라는 그 규정을 벗어나 있는 그렇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작품을 올렸을 때는 내가 이런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들 나한테 돈 주고 의뢰를 해서 그렇죠. 내 작품을 사가져 가세요라는 취지로 올렸는데 그렇죠. 그거를 가져가서 AI는 자기가 다른 거를 만들어 버리니까 네. 그런 샘플을 제공했던 그 3D 디자이너는 맥락 바깥으로 그렇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맥락 바깥에서 AI가 정보를 가져가서 써먹는 거죠. 네. 내가 비록 무료로 보라고 올렸다 하더라도 그렇죠. 할지라도 그것은 맥락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면 지금 AI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7대 인공지능 회사들과 만났을 때 네. 인공지능이 만든 것인지를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데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지난 21일에 구글 메타가 페이스북입니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가 챗GPT 만드는 회사고요. 네. 인플렉션, 엔트로픽 같은 7개 기업.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7대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뭐 물어나고 모든 형태의 컨텐츠가 만약에 AI로 만들어진 거면 네. 워터마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겠다라고 네네. 합의를 했고요. 네. 이 외에도 바이오 보안, 사이버 보안 같은 주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디펜던트한 독립된 전문가가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 테스트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편견이나 차별 같은 사회적 피해가 인공지능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확인하고 물리적 시스템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혹은 자기 복제할 수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올 경우에 그 이론적 위험에 대해서도 조사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조처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고요. 믿고 기다려라. 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인플렉션, 엔트로픽 물론 뭐 신뢰하고 예. 저도 믿습니다만은 원래 이런 거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 미국이 보면 예. 이번에 그 IRA 법도 보면 예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산 배터리 뭐 못 쓰게 하겠다 해놓고 예. 포드가 중국 배터리하고 제휴해서 공장 제휴해버렸죠. 짓는 거 허가해 예, 공장 버렸잖아요. 짓죠. 예, 미국 내에서. 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예. 보면 말잔치예요. 말잔치다. 뭐 그 말잔치 느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자기들이 제일 앞선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느낌이 있어요. 속도 조절을 한다. 네,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그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러한 약속은 유망한 단계이지만 함께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흥기술의 위협에 대해 분명한 시각을 갖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뭔가 이제 미국이 자기들끼리 여기서 뭔가 우리끼리는 좀 힘을 합쳐야 돼.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통제하거나 규제하면 또 안 돼. 약간 법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유럽연합하고 달라요. 오히려 유럽은 굉장히 좀 근본적 성찰 내지는 네, 근본적인 규제 어떻게 예. 할 거냐. 유럽에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럽연합이요. 그 사실은 그 뭐랄까 이런 공론화
예. 과정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2018년도에 GDPR이라고 해서 일반 데이터 보호 법안을 내놨거든요. 예. 그게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 표준처럼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의회에서 유럽 의회에서 지금 표결 중인 그 AI 법안도 내용이 가장 충실하다. 네. 120페이지면 되거든요. 네네. 한국의 AI 법안이 25페이지인데. 그리고 그 120페이지 곳곳에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뭐다. 굉장히 중요한. 네. 예. 이를테면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내리려면 사실은 투명성이 뭐다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견고성, 그럼 견고성이 뭐다. 신뢰성, 안전성, 뭐 한국 법안은 그 정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져지면 전 세계적인 표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인권이나 또는 개인정보나 이런 표준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만들어지는데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규범화되면서 항상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빼고 미국에서 항상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한심해요. 미국만 빼고. 네. 근데 AI가 기술력은 지금 미국 기업들이 가장 앞서 있는데 네. 규범은 유럽에서 만들어진다면 또 미국만 빼고 이렇게 갈까봐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예, 않을까요? 예. 워낙 그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AI 기술이 이렇게까지 그 미국 헐리우드의 배우와 작가들이 파업을 할 만큼 여기까지 오면서 거대 AI 기업들도 뭔가 이제 속도를 조절한다? 이게 굉장히 큰, 말하자면 우리 항상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자기 네. 스스로 복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존 그렇습니다. 예. 본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도 지금 어떤 규범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얼마 전에 얘기들이 왜 있는 거죠. 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모여가지고 예. 인공지능이 팬데믹, 그러니까 전지구적 전염병과 핵폭탄만큼이나 인류의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다뤄져야 된다. 한 줄의 성명에 다 합의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며칠 전에 공동으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국제기구는 어떻게 만들면 좋으냐에 관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냥 제안하면 안 되나 논문까지? 어떤 정말 내용입니까? 특이하죠. 예.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예.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AI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규제를 함께 조정하거나 조율하지 못하면 혁신이 느려질 거다. 오히려. 예. 그 두 번째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네. 인공지능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회가 사실은 현재의 최첨단 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인프라 교육이 없을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최첨단 AI 개발이 전 세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상업적 AI 기술의 경제적 혜택이 주로 선진국한테만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처음에 디지털화 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네. 얘기했던 정보 격차, 예. 디지털 격차와 예. 똑같은 AI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AI 격차가 발생할 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국제적인 규율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점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더욱 있어야 되고 적절한 AI 가버넌스를 구축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굉장히 네, 늦어진다. 네. 그렇게 했어요.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예. 이게 어떻게 실천이 될 거냐가 그렇죠. 관건으로 보여요. 실천 방안도 적고 있는데요. 예. 첨단 AI의 기회와 위험에 대해서 전문가들끼리 합의를 해라. 이게 프론티어 AI 위원회. 네. 그리고 글로벌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고 이 표준을 준수하는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AI 가버넌스 기구. 네. 세 번째가 첨단 AI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프론티어 AI 협업. 이게 아마도 전 세계적인 이해를 고려하고 그 상대적으로 뒤처진 나라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구 같아요. 네. 그리고 AI 안전 연구를 위해 선도적인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모으는 AI 안전 프로젝트. 이렇게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지금은 어쨌든 여론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좀 네.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언제 이게 선의와 규범적 합의만으로 실제로 AI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기 복제 내지는 자기 생존 AI에 이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또 이렇게 당면한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협업, 예. 국제적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네. 표준 세팅에 참가해야지 기술을 선도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표준화 바운더리 안에 못 들어가면 예. 그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VHS하고 뭐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하나가 완전히 도태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일이 벌어질 수 표준화에 항상 같이 가지 않으면 있겠네요. 네.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25쪽짜리 법안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 기구는 어디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긴 있을 텐데 그렇게 존재감이 보이지 않아요. 자, 당면한 문제다라는 예, 점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어려울 것 같았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최신 동향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